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지난주 한국 증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는데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전 세계 증시는 이렇게 모두 다 상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주식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역시 4천만 원대에서 다시 한번 5천만 원대로 진입하면서 회복세를 보여줬는데, 자, 과연 한국 증시는 전 세계 증시의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다음 주에도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플러스 0.8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 0.58%까지 하락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장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결국 상승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도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로 출발했으나 장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종가까지 최고가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다우와 나스닥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그 이유는 어제와 똑같습니다. 러시아가 디폴트 위기를 모면했다. 전 세계 모든 전문가들이 러시아가 3월 16일까지 달러 채권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서 디폴트를 선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달러 채권 이자를 일부를 달러로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우와 나스닥이 상승한 두 번째 이유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젤란스키 대통령은 나토 가입을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평화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제 다우와 나스닥이 상승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여러분, 나토 가입 포기 의사는 2주 전부터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고, 중국의 지준율 인하와 금리 인하 때문에 다우와 나스닥이 상승했다는 이 뉴스조차 이미 이틀 전에 나온 뉴스죠. 그리고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0.25%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시에 안도 랠리가 나왔다, 이 뉴스 역시 이미 목요일 날 나온 뉴스라서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제가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고,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주에 악재 뉴스가 많이 나와서 풋옵션을 베팅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니까 그걸 역이용해서 이렇게 금요일까지 올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여기 박스권을 뚫고 이번에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을 아직 뚫지 못하고 못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다음 주에 과연 한국 증시도 미국 증시를 따라서 다음 주에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번 고점이 있으면은 지난번 고점을 터치를 하고 바로 빠지고, 지난번 고점을 또 터치하고 빠지면서 점점 저점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미국도 박스권 상단까지는 터치를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지난번 박스권 상단을 뚫고 이틀 연속 상승이 나오면서 위로 올라갈 것 같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물론 다우뿐만이 아니라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렇게 지난번 요 박스권 상단은 뚫고 종가까지 고가로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다음 박스권 상단까지 나스닥도 과연 상승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또 내려갈까? 이게 바로 다음 주 나스닥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상황이 다르죠. 일단은 2800이 아니라 2750부터서 뚫어줘야 되는데, 아니, 한국 전문가분들은 너무 빨리 나간 거 아닌가요? 아직 뭐 2800을 터치를 하거나 2750을 터치를 안 했는데 벌써 코스피 3000을 바라보고 있고, 아니, 벌써 코스피 3250포인트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나라 12월 달과 1월 달에 증권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코스피의 봄이 찾아올 것이다. 3월 달이 되면은 코스피가 3,000을 당연히 돌파하고 3,400을 바라보고 있을 거고, 최대 코스피가 3,600포인트를 돌파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 레포트가 나오자마자 거짓말처럼 코스피는 2,500을 갖고
전문가들이 코스피가 지수가 빠져봤자 2800이 최저점이다 이렇게 다 예측을 했기 때문에 장밋빛 전망을 보고 주식을 샀었으면 정말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신 분들이 많겠죠. 특히 올해 하반기까지 코스피가 3600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전문가들이 진짜 많았는데 올해 안에 여러분 코스피 3600 가려면 지금 한 900포인트 이상 올라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이 전부 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최대 3회까지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최소 금리 인상은 5회 이상이고 내년까지 금리 인상은 11회를 진행할 예정이죠. 아니 그래서 증권가 레포트가 지금 여러분 2700 다시 터치하고 올라왔는데 여기서 지금 3000을 바라보고 3250을 바라보고 있는 게 좀 너무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포인트 격차가 너무 많이 나잖아. 아니 지금 뭐 미국에서 전쟁 불안감이 해소가 됐다고 해도 한국의 환율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1200원 이상이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올라서 아직도 100달러가 넘습니다. 특히 여러분 한국 같은 경우엔 지금 3월 3일과 3월 17일을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자는 이틀밖에 매수를 하지 않았고 지금 보시면은 한 달 넘게 외국인은 한국 시장에서 3일을 매수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22일 동안 총 4조 원이 넘는 매도세를 보여줬고 한국 시장에서 2년 넘게 외국인 투자자는 매도 우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년 만에 외국인 비중이 최저치를 달성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어떻게 코스피가 지금 갑자기 30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가는가 그 근거가 정말 알고 싶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GOS 사태 때문일까요? 지금은 여러분 잘못하다가는 삼성전자의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50%가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시면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비중이 너무너무나 많은 그런 종목입니다. 코다리19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의 삼성전자 보유율은 57%가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다? 51%.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0.5%만 팔아도 3조 원, 4조 원 가까이 파는 게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말이죠. 외국인 투자자의 삼성전자 비중이 50% 밑으로 내려가는 건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제 나온 뉴스를 보셨나요? 자, TSMC에서 양산하고 있는 이 미디어텍이라는 CPU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갤럭시 A라던가 혹은 대만의 저가형 휴대폰에 들어가는 CPU 칩인데 이제는 여러분 이 CPU가 갤럭시 22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예전까지만 해도 저가형 모바일 칩셋만 생산하는 그런 업체라고 무시를 했던 업체가 지금은 TSMC와 손을 잡고 퀄컴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뽐내고 있으며 과거의 안드로이드 칩셋 같은 경우에는 애플보다 성능은 좋았는데 애플이 최적화를 워낙 잘해서 그렇게 성능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여졌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반도체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애플 역시 퀄컴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뽐내고 있고 최적화 역시 잘 되었죠. 물론 여러분 CPU의 성능이 좋다고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닙니다. 자, 대만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이 미디어텍 주가가 어떤가요? 지금 보시면은 고점에서 조정을 준 다음에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바닥에서 조금 올라왔는데 삼성전자 CPU 제작업체 퀄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4일 연속 상승이 나와서 박스권을 뚫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차트를 길게 보시면은 아까 타이완 그룹의 미디어텍과 차트가 똑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삼성전자는 다음 주에 상승할 수 있을까요?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가장 밀접한 주식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2%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이너스 1.3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정말 이상하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01%나 상승이 나왔는데 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저렇게 하락으로 마감되었을까요? 웨스턴 디지털 역시 이렇게 컴퓨터 관련 반도체 회사인데 보시면은 웨스턴 디지털도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로 출발했으나 결국 종가는 플러스로 마감됐단 말이에요.
일단 여러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3월 23일 날 상원 청문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증대를 목적으로 520달러를 투입하고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도 45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인데, 투자를 하기 전에 일단은 반도체 공급망의 취약성과 보조금에 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상원 청문회의 경계감 때문일까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저렇게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죠. 정말 아쉽죠. 엔비디아라던가 AMD라던가 모든 반도체 주식이 이렇게 막 급등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이렇게 하락을 했어.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날 이렇게 마이너스로 마감되었고, SK하이닉스는 빵프로로 마감되어서 우리가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저렇게 내렸다고 해서 다음 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락으로 출발하거나 혹은 마이너스로 마감될 거라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안 듭니다. 내일 증시가 아침부터서 떡락으로 출발하려면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교전을 했는데, 예를 들면 원자로를 파괴하거나 원전을 파괴했거나 혹은 핵미사일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투심이 안 좋아질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뉴스가 있죠.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극초음 미사일 킨자를 러시아에서 발사했다. 자, 이게 과연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두통에는 펜잘, 미사일은 킨잘인데, 러시아 측에서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킨잘 미사일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의 탄약 저장고를 파괴했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또 전쟁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증시가 하락으로 출발하거나 우리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까요? 네, 일단은 여러분 그러한 조짐은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비트코인 가격을 보세요, 여러분. 와, 다시 5천만 원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지난주 영상을 찍을 때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은 4,900만 원이었는데, 그때 비트코인 한 주만 사가지고 놔뒀으면 200만 원이 플러스 됐을 텐데, 아우 아깝다. 솔직히 그런 생각은 잘 들지가 않습니다. 왜? 작년에 이맘때쯤에 코인 하다가 정말 많이 깨져가지고 그 뒤로 비트코인은 진짜 손도 대기가 싫더라고요. 24시간 정말 지옥이었어요. 일단 비트코인이 다시 5천만 원대로 회복하니까 코인베이스 글로벌, 미국의 업비트죠. 자, 코인베이스 글로벌의 주가는 플러스 4.92%나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뭐였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라던가 혹은 위지트, 코인 관련주. 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금리 인상 호재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요렇게 비트코인이 아침부터서 떡락을 하면서 4천만 원대로 진입을 해버려서 비트코인 관련주는 대부분 음봉 내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엔 다시 비트코인이 5천만 원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내일 아침부터서 분명히 갭을 띄우고 출발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비트코인이 급등했을 때 이렇게 아침에 꼬시고 패대기를 친 것처럼 이미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에 있는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매집을 아주 많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었던 게 뭐다? 지난주 금요일날 동시호가 때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20만 주를 사는 걸 보여줘 놓고 막판 동시호가 때 10만 주 투매. 그래서 코인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닥을 찍거나 아니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을 때 그때 매수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 빼고는 솔직히 정말 먹기 힘든 종목이 코인 종목이에요. 아침에 비트코인이 급등해서 따라 들어가면 무조건 음봉으로 빼버리고, 비트코인이 전날에 올랐다고 해서 들어가면은 오히려 아침에 던져버리거나 아니면 동시호가 때 패대기. 그리고 여러분, 요즘 주식시장이 무서운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JP모건 창구로 매수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주식을 거의 다 팔아버려요. 이게 검은머리 패턴 중 하나인데, 아니 JP모건이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10만 주가량 매수를 했잖아요. 근데 얘네가 언제 던졌다? 동시호가 때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도한 게 나왔죠. 이게 바로 요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패턴 같은 경우는 JP모건이 매수했을 때 동시효과 때 쳐 올리거나 혹은 종가 고가로 만들어주는 적이 많고, 혹은 그 다음날 JP모건이 팔 때도 갭을 한 1% 정도 띄워주면서 팔기 때문에 야, 이거 다음날 아침에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종가 고가로 만들어주면 그때 매도하고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심하고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수가 오르는 날에는 방심을 하게 되고, 절대 본인의 주식이 마이너스로 마감되거나 혹은 설마 외국인 기관이 동시효과 때 던지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그런 걸 노리고 오히려 역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저도 최근에 저런 패턴에 많이 당했는데 와, 참 힘들더군요. 자, 그리고 위지트도 여러분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35만 주 정도를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지트도 내일 아침에 갭이 뜨면은 분명히 패대기를 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지난번 요렇게 비트코인이 5천만 원을 넘었을 때 잠깐 요렇게 17%가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은 당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겠죠. 아침에 개인 투자자 매수세도 별로 안 모이고 가봤자 여기 한 1,400원이라던가 뭐 1,430원 요 근처까지 잠깐 올리고 빼버리는 패턴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 고점 터치도 힘들고 지난번에는 비트코인이 5,300만 원까지 갔으니까 그나마 저 정도 갭이 떴지, 지금은 5,100만 원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내일은 한국전력공사에서 2분기에 전기요금을 올릴 것인가 아니면은 동결을 시킬 것인가 발표를 합니다. 자, 한전에서는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2분기의 전기 인상은 불가피하다, 무조건 올린다. 하지만 여러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전기요금 인상 100조화를 발표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동결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 지금 국제유가하고 천연가스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 어떻게 전기요금을 안 올리지? 그래서 만약에 내일 전기요금이 동결이 된다라면은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조금 하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최근에 탈원전 뉴스 때문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에서 주가가 약 20% 정도 상승이 나왔지만 만약에 전기요금 동결이 된다? 그럼 또 내릴 겁니다. 자,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주가가 63,700원, 6만원에서 5만원대로 왔다 갔다 했는데 탈원전이 실시된 다음에 15,0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탈원전 정책이 무효가 되면서 다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는데, 그런 점을 생각해 보시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내일 일단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내일 과연 전기요금을 동결시키느냐 혹은 반대로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느냐, 이 이벤트를 잘 지켜보시고, 전기요금이 여러분 인상이 된다라면 지금 기존에 가고 있던 원전 관련주들도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는 철저히 단타를 치고 있거든요. 고점에서 잠깐 대량으로 매수하고 그 다음날 팔고 그 다음날 또 매수하고 이렇게 팔고 튀고를 계속하고 있는데, 한신기 같은 경우 여러분 아침에 크게 상승이 나와도 프로그램 대량 매도가 나오면은 종가는 무조건 윗골이 나오거나 혹은 음봉으로 마감되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 프로그램 매도가 장 초반에 많이 나오면은 그냥 조금 올라도 안 사는 게 좋아요. 이건 여러분 보성 녹차바, 보성 파워텍도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은 그 다음날은 무조건 패대기를 치거나 혹은 장 초반부터서 급락을 시키는데,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지수가 저렇게 1% 가까이 상승이 나왔어도 금요일날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었죠. 그런데 보성 파워텍도 그렇고 한신기계도 그렇고 웬만해서 주가가 빠지면 종가까지 말아 올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가까지 말아 올리는 이유가 전기요금 발표 때 인상이 나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거의 음봉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한 번 더 오를 슈팅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가가 빠져도 대량으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공사 계열사 그리고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에 내일 이벤트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저게 빠지면은 빠져서 밑에서 잡다가 손실을 볼 수가 있고 아침에 갭이 뜨면은 또 따라 들어가다가 손실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이벤트가 있는 당일날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전력도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가 전기요금 인상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기관 역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꽤 많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최근에 여러분 저렇게 전쟁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날 같은 경우에도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는데 종가는 0.87%로 마감이 되었고 최근에 미사일 쏜 다음에 오히려 상승하기보다는 종가는 무조건 음봉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불과 10일 전까지만 해도 방산주 1등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후 실적 호조세로 인해서 이렇게 일주일 연속으로 상승만 나왔어요. 반대로 그 당시 빅텍 주가를 보세요. 방산주 1등의 자존심 빅텍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일주일 연속으로 하락만 나옵니다. 심지어 3등 주자였던 퍼스텍이 훨씬 더 여러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빅텍 같은 경우에는 방산주 1등의 자존심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게 계승을 해줬구나 이런 생각마저 들었는데 짜자잔! 와, 반지의제왕 여러분, 왕의 귀환인가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정말 슬램덩크의 북산처럼 16강까지 간 다음에 남은 경기를 다 지면서 내리막길을 갔던 그때처럼 갑자기 이렇게 죽어버렸어요. 반면 빅텍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내릴 때는 오히려 빅텍이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방산주 2등 주자 퍼스텍 같은 경우에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자, 보시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오를 때 같이 오르다가 떨어질 때도 같이 내리고 현재도 주가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빅텍은 무슨 배슬기의 복고 댄스인가요? 갑자기 복고 열풍이 불었는지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완화됐다는 뉴스가 나와도 다시 이렇게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원전 관련 1등주는 보성파워텍이고 2등이 한신기계였는데 보성파워텍이 단기 과열에 걸리자 지금은 한신기계가 1등으로 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원전 관련 3등주 일진파워도 빅텍처럼 갑자기 3등이 1등으로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닌가 하고 봤더니 네, 그럴 리는 없더군요.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 이날 상한가를 갔지만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가 풀렸고 3등주라서 거의 억지로 상한가를 말았죠. 그 뒤로 진짜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계속 주가가 빠지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테마의 3등주도 잘 한번 보세요. 1등과 3등이 갑자기 확 바뀌어. 현재 지금 메타버스 대장주가 뭡니까? 선익시스템이죠. 그리고 2등주는 누굽니까? 예, MP죠. 근데 여러분 메타버스 3등주 옵티시스 같은 경우엔 금요일날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2등 주자인 MP는 오히려 이렇게 하락 마감됐습니다. 물론 MP는 여러분 지난주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MP 같은 경우에는 감사 보고서 제출이 지연이 되었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가 풀려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감사 보고서 제출이 지연이 되는 회사는 실적이 안 좋거나 적자 전환이 되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MP 어제 실적을 발표했고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역시나 이럴 줄 알았다.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47%가 감소가 되었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적자 전환. 그래서 여러분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뉴스가 나올 경우에는 대부분 실적이 안 좋거나 그 회사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예요. 물론 회사 입장에선 무슨 문제로 인해서 잠깐 늦어지고 있는 거니까 주주 여러분 걱정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보통 걱정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 미국의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러스 2.55%나 상승이 나왔거든요. 도대체 여러분 아마존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무슨 뉴스가 있었길래 이렇게 갑자기 또 급등이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아마존이 아마존 TV에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서 MGM 영화사를 인수했습니다.
자, MGM이 어디냐?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옛날에 90년대 TV를 틀고 영화를 보면은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하면서 빠라바바 빰빰빰빰 이게 나온 다음에 갑자기 호랑이가 나오면서 엉 했던 그 영화사가 바로 MGM입니다. MCM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마존이 저렇게 MGM을 인수한다라고 해서 저렇게 주가가 올랐거든요. 인수 규모가 여러분 무려 10조 원을 베팅해서 저 영화사를 인수했는데, 자, 아마존의 훈풍을 타고 한국의 카카오와 네이버도 다음 주에 또 상승할 수 있을까요?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엔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피 지수보다도 더 큰 상승이 나왔죠.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1.88%의 상승이 났어요. 참고로 여러분,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 엔터가 영화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지난주에 바른손이라는 이 종목이 장중에 10% 가까이 상승이 나왔거든요. 물론 종가는 플러스 4%대 상승으로 마감되면서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와, 다음날 보세요 여러분. 플러스 26%의 급등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근데 장 시작했을 때는 마이너스 2%까지 뺐다가 와, 갑자기 이렇게 올리더군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바른손만 보내는 게 아니라 바른손 ENA 2등 주자도 이렇게 같이 보냈고 2등 주자는 거래량이 더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뉴스가 나온 다음에 음봉으로 마감되면서 종가가 하락 내지 약 상승으로 마감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가 많고 1등 주자가 보성 파워텍처럼 단기 과열에 걸리면은 후발 주자도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등 주자보다 최근에는 3등 주자가 갑자기 치고 올리면서 확 올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로봇 관련주도 똑같잖아요. 휴림 로봇 보시면 이렇게 뉴스 나온 다음에 위에서 26%를 빼고 그 다음날 이렇게 확 치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가 나온 다음에 도대체 어떤 종목이 확 빠져가지고 음봉으로 마감되었고 그 다음날 오를 것 같나, 요 하락한 종목에서 한번 그런 종목을 발굴해 보세요. 보통 뉴스가 나온 다음에 음봉으로 마감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에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은 그날 공략하는 게 아니라 그 다다다음 날 혹은 자리를 줬을 때 그때 공략하는 게 좋은데, 자 여러분,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은 화학주입니다. 영보화학 보시면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상한가를 갔어요. 아니, 영보화학, 화학주가 상한가를 갔네? 그럼 혹시 LG화학도 시간에서 급등이 나왔을까? 한번 살펴보니까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 네, 정말 뜬금없는 이유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윤석열 씨가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이번에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또 세종시에도 제2의 대통령 집무실을 만든다, 뭐 요런 소문이 돌면서 세종시 이전 관련주 프롬파스타가 지난주에 11.17% 급등이 났었어요. 마찬가지의 이유로 지난주 금요일날 이렇게 영보화학도 7%의 상승이 나왔는데, 프롬파스타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고작 2%밖에 상승이 나오지 않았지만 세종시 이전 관련 2등주였던 영보화학은 상한가를 가버렸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등 주자도 매매를 할 수가 있지만 2등과 3등 주자도 잘 관찰해 보시고, 지금은 주식이 급등이 나왔을 때보다는 급락이 나왔을 때 혹은 뉴스가 나온 다음에 빠졌을 때 공략해 보시길 바래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국전력은 내일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전기요금이 인상이 확정이 될 경우에는 한국전력과 한전 KPS 등 전기회사 관련 주식들이 요동을 칠 수가 있죠. 특히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이것 역시 호재로 받아들여서 내일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이미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전부터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집중 매수해 놓은 상황이라서 호재 뉴스가 뜨고 갭이 뜰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조심하도록 하세요. 자, 두 번째, 테마주의 3등 주자도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엔 1등 주자가 갑자기 급락이 나오면 2등 주자도 빠져요. 하지만 3등 주자는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특히 1등 주자가 단기 과열 종목이라던가 혹은 거래 정지가 될 경우에는 오히려 2등과 3등 주자가 움직이는 경우도 최근에는 많이 나오고 있으니 이것도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최장호님, 클로벌님, 룰루님, 지세윤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클로버님과 룰루님은 10,000원씩이나 후원해 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